BC주 같은 경우는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kindergarten에서 grade 12, 그러니까 고3까지 올라가는 게 되어 있는데 이제 어느 건물에서 가르치는지는 각 교육청에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버트포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kinder에서 grade 5까지는 초등 건물에서 공부하고 6, 7, 8은 중학교 건물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9, 10, 11, 12 그러니까 우리나라라면 중3의 이코벌런 학년부터 고3까지는 고등학교 건물에서 공부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캐나다로 오게 될 경우는 지금 거기서 국제학교를 이미 다니고 있는 학생을 제외하고는 아마도 커리큘럼 자체가 영어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캐나다로 이주해서 올 경우는 학년 배정은 무조건 나이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한국보다 여기가 반년 빠르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대강 보니까 대부분의 지금 거기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제 8학년 중학교로 오게 되거나 아니면은 9학년 고등학교 과정으로 들어오게 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신 것 같고요. 초중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프로그램에 큰 차이가 있지는 않는데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캐나다 교육과정은 졸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대학처럼 80학점을 이수해야지만 졸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출석 일수로 졸업을 하는 거고 여기는 아직 낙제 프로그램이 있고 우리나라로 치면 대학처럼 특정 그 과목을 이수해야만 졸업이 되게 돼 있어서 80학점을 이수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필수 과목들이 있고 나머지 선택 과목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본인이 이제 나중에 대학 진학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대학 진학할 때 인문계로 갈 건지 아니면 자연계로 갈 건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 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졸업하는 과정을 이수를 하게 돼 있고 선택 과목들이 이제 학교마다 큰 차이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조금 학업적으로 많이 우수하고 조금 나는 조금 더 어려운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International Baccalaureate 프로그램이라 해서 IB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2년간 디플로마 과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AP라고 해서 Advanced Placement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거는 결국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교 1학년 과정을 선이수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체 디플로마를 하는 게 아니고 과목 한 개씩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가 저는 영어가 아직 부족해서 다른 과목들은 아직은 좀 어려워야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저는 수학은 자신 있어야 할 경우는 다른 과목들은 일반 과목을 듣고 수학만 선이수하는 그 대학 학점 선이수하는 과정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런 AP 과목도 있을 수 있고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카데믹 쪽으로는 언어 클래스라 해서 우등반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뭐 과학이나 우리나라처럼 과학도 이제 4과목으로 나뉘어지는데 이제 그런 과목들은 모든 학교에 다 제공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친구가 저널리즘에 관심이 있다든지 아니면 스포츠에서 뭐 조금 관심 있는 스포츠가 다르다든지 하게 되면 본인이 조금 잘하거나 관심 있는 과목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유학생들이 처음에 들어오면 90, 11, 12학년 학생들한테는 클럽 활동에 그 가입할 수 있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제 2가지예요. 물론 시간 쓰는 것도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 빨리 문화도 습득을 하고 언어도 늘고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서는 사실 수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카데믹 잉글리시만 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아이들이 소셜라이징 할 시간은 없어요. 서로 뭐 토론하고 뭐 그런 시간은 있지만 친구를 사귀기에는 부족한 시간들이라서 그런 그 non academic 환경에서 클럽 활동을 하는 게 아이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보통 클럽 활동을 할 때는 예를 들어 운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운동 쪽으로 이제 가입을 할 거고 음악이나 예술에 관심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할 거고 이제 그렇지 않은 그런 아주 많은 유학생들 저는 운동도 별로고 뭐 예술도 별론데 뭐 그냥 공부는 좀 하고 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발런티어 어디에서 이제 뭘 도와준다거나 학교에서 뭘 조직한다거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클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클럽을 가입을 하고 나면 사실은 좀 바빠요. 클럽 활동들에서 그 써야 되는 시간들이 그리고 이제 활동에 이제 익숙한 친구들은 보통 클럽을 하나 안 하고 뭐 2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학교가 끝나고 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교사가 아이들한테 너 남아 이렇게 하는 교사는 거의 없는데
반대로 교사들이 대부분은 나는 뭐 방과 후에 내 교실에 내가 항상 1시간 이상 남아 있으니까 누구든지 도움 필요하면 내 방으로 와. 그러니까 교사들의 그냥 그 클래스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 뭐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수업 시간에 물어보기 그랬으면 학교 끝나고 선생님한테 가서 그걸 몰랐다 뭐 좀 다시 이렇게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대부분은 점심시간에 어베일러블 한 경우도 있고 방과 후에 어베일러블 한 경우도 있어서 처음에 온 친구들 보면 학교가 끝나면 바로 집에 안 가고 조금 남아서 이제 친구들도 좀 사귀기 시작하고 학교에 도서관에 남아서 뭐 숙제도 조금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클럽 활동 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조금 시간을 채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옛날 같아서 처음에 왔을 때는 2시 반에서 잠잘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았던 게 이제 점점 줄게 되죠. 저기 그러면 그 했던 방과 활동들이 대학을 갈 때 우리나라 같은 데 맞춰서 쓰는 거에 들어가거든요. 거기 캐나다, 뭐 미국을 가든 캐나다 대학을 가든 이수가 있나요? 쓸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그거를 막 이렇게 보여주기식. 우리나라도 좋은 의미로도 하긴 하는데 뭘 많이 이렇게 문서화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형식적으로 하는 게 좀 더 많은 편인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가 UBC나 뭐 UofT나 이렇게 좋은 대학교들을 지금 지원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 지원하는데 우리나라처럼 그 양식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이런 의미야. 너의 고등학교 학생 생활이 어땠는지 설명해봐. 라든지 네가 고등학교 생활을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에세이는 아니고 자기 그냥 쉽게 우리말로 하면 자기 소개서 비슷한 걸 써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할 때 예를 들면은 네가 네 자신 너 스스로에게 챌린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는지 써봐. 이러면 이제 그럴 때 나는 그냥 예를 들면 방과 후에 그냥 쉽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뭐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그게 좀 힘들고 두려웠지만 난 도전해서 해냈다. 뭐 이런 거에서 활동을 많이 한 친구들은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내용이 훨씬 그만큼 많은 거고 저희도 여기처럼 한국처럼 그게 서식화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이제 어떤 활동들을 그러니까 아카데믹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지 쓰게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캐나다나 미국에서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줄 때는 무조건 성적 우수자에게만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성적이 일단은 어느 정도는 우수해야겠지만 장학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well around. 그래서 이렇게 공부만 잘하면 안 되고 공부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를 뭐 시도했다든가 그러니까 자기네가 봤을 때 인간적으로 조금 더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경험한 이런 친구들이 장학금을 받는데 훨씬 유리하다 보니까 캐나다에서 공부를 조금 잘하고 큰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을 가기를 원하는 캐네디언 친구들은 대부분 클럽도 되게 여러 개 하고 방과 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 이런 거 굉장히 여러 개예요. 그래야지 그게 이제 자기한테 다 경력이 되는 거니까. 미국에서 11학년까지 진행을 받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후퇴를 했었어야 그러니까 철회는 아니고 후퇴를 했었어야 됐던 상황 속에 이 어머님이 다시 미국을 가시기에는 보내기에는 좀 불안하시니까 캐나다 쪽을 알아보셨을 때 저희가 에버처폴드를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11학년 과정을 그럼 다 맞춘 건가요, 그 친구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년을 미국에서 어떻게든 보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캐나다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고 그러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는 거나 미국에서 오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오면 이제 장점 같은 경우가 이미 영어로 이루어진 수업을 했기 때문에 친구가 캐나다에 왔을 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고2까지 한 학생보다 미국에서 고2까지 한 학생이 훨씬 적응하거나 이런 거는 훨씬 유리할 거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아이들이 이수한 학점을 인정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아마 ESL 학생이 아니었고 모든 과목, 아카데믹 과목들을 성공적으로 이수를 한 친구 같으면 거의 똑같이 거기서 11학년까지 했으면 캐나다에서 12학년 1년만 하고 졸업하는 게 거의 가능할 거예요.